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4회차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회차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신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폭발적인 화재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플래시 오버의 지연 대책, 그러니까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플래시 오버의 이제 방지, 어떻게 보면 느리게 되는 그러한 대책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네, 1번이 틀렸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를 지연시키려면 이제 두께가 얇은 것이 아니라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연성 내장 재료가 아닌 난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해야 그래야 플래시 오버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은 무엇이냐? 농도를 증가시킬 때 이제 아무런 악영향도 감지할 수 없는 최대의 농도를 말하는데, 자, 문제에 나온 것처럼 심장의 역반응, 즉 심장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2번에 있는 NOAEL, 이것이 바로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의 NOAEL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많은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3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틀렸죠. 자, 피난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갈지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난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를 해야 이제 적합한 거죠. 그래서 3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렇죠.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3번. 피난 설비는 고정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네, 이동식 설비가 아닌 고정식 설비가 맞고요. 4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전자식이 아니고 원시적인 방법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사염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사염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할론 104요. 할론 104를 사염화탄소를 화재 시에 사용하면, 자, 무엇이 발생하냐? 바로 유독가스인 포스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염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기 2번에 있습니다.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염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은 온도는, 자, 이제 연소의 색과 온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걸 아시면 돼요. 그 색깔이 밝을수록 그 온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나와 있는 색상. 잘 보세요. 자, 어떠한 색상들이 나와 있냐면 암적색, 휘백색, 황적색, 백적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이 중에서 자, 색깔이 어두운 것부터 밝은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제일 어두운 게 뭐냐? 바로 암적색이 가장 어둡죠. 암적색. 자, 암적색이 가장 어둡고요. 그 다음에 황적색. 네, 그 다음에 백적색. 이제 그리고 이제 4개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은 뭐겠어요? 휘백색이죠. 휘백색. 제일 밝은 것.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적색인데 이제 휘백색만 이제 백색이잖아요.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뭐 할수록 밝을수록 뭐 하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휘백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색깔이 뭐 할수록 밝을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6번. 물의 증발 잠열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자, 이건 암기하시면 되죠. 물의 증발 잠열, 기화열 얼마예요? 자, 그램당, 킬로그램당 539킬로칼로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의 증발 잠열은 이게 단위에 따라서 자, 보세요. 물의 증발 잠열. 여기 이제 단위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539예요. 539인데 이게 단위가 g일 때는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칼로리 퍼 g인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수치는 539 이제 킬로칼로리 퍼 이제 킬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g일 때는 칼로리, 킬로그램일 때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값은 똑같습니다. 539라는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7번. 한론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론 소화 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연소, 연쇄 반응을 촉진시킨다. 자, 아니죠. 한론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불을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죠.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 연쇄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제시키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소화 후 잔사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한론 소화 약제는 이제 연소 후에, 그러니까 소화 후에는 잔유물이 남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제 화재 원인 조사에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한론 104는 소화 효과도 우수하고 독성도 없다. 틀렸죠? 한론 104는 소화 효과가 약합니다.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독성도 강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한론 1301, 한론 1211은 에탄의 유도체이다. 틀렸죠? 에탄의 유도체인 것은 뭐예요? 한론 240이에요. 한론 240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론 1301이나 한론 121 같은 경우는 에탄의 유도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메탄의 유도체가 돼야 만든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이 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8번. 화재의 분류 중 B급 화재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화재의 분류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재의 분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화재의 분류. 그래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A급 화재. 두 번째, B급 화재. 세 번째, C급 화재. 네 번째, 자, D급 화재. 이렇게 4개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급 화재는 일반. 자,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그 다음 B급 화재는 유류 및 가스 화재가 되겠죠. 유류 및 가스 화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C급이 바로 전기 화재. 그리고 D급은 금속 화재가 되겠네요. 금속 화재. 자, 그 문제에서 지금 B급 화재의 종류라고 했죠? B급. 자, 그러면 B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 및 가스 화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유류 화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밀폐 용기 속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가열하여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를 자,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건 뭐냐?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압력을 가해도 자, 액화하지 않는 최저 온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임계 온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프로판가스의 공기 중 폭발 범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폭발 범위, 즉 폭발 한계, 연소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폭발 범위 같은 경우는 프로판가스예요. 프로판가스는 연소 하한계가 2.1이고요. 그리고 연소 상한계가 9.5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가스의 공기 중에 폭발 범위는 2.1에서 9.5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에 있고요. 다음 11번.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승합에 의한 발화, 2번 과전류에 의한 발화, 3번 누전에 의한 발화, 4번 단락에 의한 발화. 자, 보기 중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승합. 그러니까 전압을 올리는 거예요. 승합에 의한 발화는 전기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2번. 출하의 시기를 나타낸 것 중 옥외 출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출하의 시기 두 가지가 있죠. 옥내 출하 시기와 그리고 옥외 출하 시기. 자, 이것은 구분하기 편해요. 이제 문장을 딱 읽어보시고 이게 옥내인지 옥외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옥내 출하가 아니고 옥외 출하를 찾는 거예요. 자, 1번. 목재 사용 가옥 구조에서는 벽, 추녀 밑에 판자나 목재에 발염 착화한 때. 자, 이것은 옥내가 아니고 옥외에 해당이 되겠죠. 옥외.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요. 1번이죠. 해당되는 거니까. 자, 2번. 자, 불연 벽체나 칸막이 및 불연 천장인 경우 실내에서는 그 뒷판에 발염 착화한 때. 나왔죠? 불연 벽체나 칸막이 그리고 불연 천장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거죠. 실내에 있으니까 이거는 옥내 출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번. 가옥의 구조에는 천장판에 발염 착화한 때. 천장판. 이것도 옥내죠. 실내니까 옥내 출하에 해당이 되고요. 4번.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 착화한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장 속 그리고 벽 속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내에 있는 거죠. 실내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옥내 출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옥외 출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3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였을 때 방호구역 내에서 산소 농도가 18볼륨%가 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식. 자, 그래서 CO2의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바로 21분의 21 마이너스, 이건 산소의 농도예요. 산소의 농도 곱하기, 자,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방호구역 내에서 산소 농도가 18볼륨%가 되기 위한 CO2의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 산소의 농도에다가 18볼륨%를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분의 21 마이너스 얼마? 18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14.2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4.29. 그래서 보기 중에 찾으시면 정답은 4번에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 다음 문제 14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 중 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 자, 화재 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후기가 있어요. 그때 전기에 관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전기. 그래서 자, 목조 건축물의 그 화재 그 상황 중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화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재의 원인이에요. 화재의 원인. 줄여서 화원이라고 한 겁니다. 자, 화재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불이 붙겠죠. 그러면 이제 무염 착화입니다. 무염 착화가 뭐냐?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염이 바로 불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염 착화는 불꽃을 내지 않으면서 착화한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화재가 더 진행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불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염 착화입니다. 발염 착화. 그러니까 무염 착화가 더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출화 또는 이제 발화라고 하죠. 발화. 네, 이게 이제 목조 건축물 그 화재 진행 상황 중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원, 무염 착화, 그리고 발염 착화, 이제 마지막 출화 이렇게 해서 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연화조, 석조 등과 같이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 구조를 말하는데 인접 화재로 인해 연소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구조예요? 바로 우리 많이 봤던 내화 구조를 말하는 거죠. 내화 구조.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내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철근 콘크리트 조. 딱 이것만 봐도 내화 구조인 거 알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조. 이게 바로 내화 구조죠.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6번.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장치의 종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감압 밸브, 2번 안전 밸브, 3번 자동적으로 압력을 승합시키는 장치, 4번 릴리프 밸브. 보기 중에서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3번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압력을 뭐한다? 승합시키는 장치가 아니고요.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안전장치니까. 그렇죠? 압력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17번. 전기 부도체이며 소화 후 장비의 오손 우려가 낮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통신실 등의 소화 설비로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소화 후에 잔유물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O2 소화 설비나 아니면 할론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있죠. 가스계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은 소화 후에 잔유물이 남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전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통신실이나 전기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 설비인 거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실 사용할 수 없어요. 못해요. 2번 옥내 수화전 설비. 마찬가지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실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 3번 포소화 설비. 자, 포소화 설비에도 물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실에 적용할 수 없어요. 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래서 4번에 CO2 소화 설비가 바로 전기실이나 통신실에 적응성이 있는 그러한 소화 설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18번.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단위 부피당의 무게가 공기보다 가볍다?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뭐예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증기 비중을 보면 증기 비중이 얼마예요? 1.5 이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공기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다. 맞죠? 3번 불연성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 불연성 맞고요. 4번 전기 절연성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위험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비등점이 낮아지면 인화의 위험성이 높다. 자, 비등점이 뭐예요? 비등점. 비등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끓는 점.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이 낮아지면 뭐다? 위험성이, 인화의 위험성이 높은 거죠. 맞죠? 끓는 점이 낮아질수록. 다음 2번. 비중의 값이 낮아질수록 위험성이 높다. 자, 이것도 맞아요.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것보다 낮을수록 그 위험성이 높은 거 맞고요. 3번. 융점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다. 아니죠. 자, 융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융점. 융점은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위험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3번 틀렸고요. 4번. 점성이 낮아질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20번.
할론 1301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자, 할론 1301은 할론 소화약제죠. 할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바로 부촉매 소화 효과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바로 부촉매 소화가 할론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인 거죠. 그래서 할론 1301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4번의 부촉매에 의한 억제 소화 효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